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바쁜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참 많은 날이죠. 먼저 워싱턴에서 전해진 소식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 국내 현안도 많은데 왜 워싱턴 소식부터 이용한 앵커가 얘기할까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 백악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이 워싱턴의 분위기는 곧 우리 한반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노 기자, 그 백악관에서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 맥메스터라는 보좌관이었는데 네. 전격적으로 잘렸습니까? 해고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전해진 소식인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을 했던 맥메스터가 경질이 되고 새로운 인물이 선임이 됐는데요. 사실 뭐 갑작스러운 경질도 놀랍지만 새로 선임된 인물이 상당한 대북 강경파다 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겠죠. 그동안에 그 존 볼턴이라는 새로 이제 후임으로 내정된 그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 우선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the Vice President was absolutely correct not to shake the hand of the dictator's representatives from North Korea. This is all blue smoke and mirror.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I think it's not the sanctions. I think it's because North Korea knows how close it is to achieving the objectiv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to targe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wanted to buy time.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선제 공격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맥메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존 볼턴이 그동안 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선제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이런 얘기죠. 북한은 인류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지난 10일 발언이었고요. 가장 최근 발언 20일 발언인데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존 볼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오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회담장을 떠날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존 볼턴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임명이 된 것입니다. 하종대 부국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강경파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우선 존 볼턴.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슈퍼 호크, 그러니까 슈퍼 매파다는 거죠. 그러면 아크 호크 이게 이제 가장 최강의 매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매파들 중에서도 대화는 일단 한번 해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보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공격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존 볼턴 같은 경우는 대화라고 하는 게 해봤자 분명히 이건 김정은이가 시간 벌기 작전이다. 몇 달만 지나가면 북한의 김정은이 완전히 핵을 완성하게 되는 시점인데 굳이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만약에 대화를 해봤더니 이거는 뭔가 이 속임수가 있겠구나. 그럼 바로 대화를 끊고 선제 타격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강경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트위터로 남겼어요. 저 맥메스터 보좌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보좌관 하지 마시고요. 존 볼턴을 임명하면서 이제 다음 달 9일, 4월 9일 날 존 볼턴이 공식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볼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거나 한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 사실 상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식을 짚고 있는 건데요. 이 존 볼턴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군요. 2002년도에 방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아서 이런 또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The brave forces of our two countries stand ready to defend against an evil regime. American interests have to be the predominant factor in determining what a president does. How could it be anything else? 근데 사실 북한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발언했던 거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었던가요? 부시 대통령에 이어서 이 존 볼턴도 2002년에 방한 연설에서 악의 정권이다 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인물이군요. 그렇죠. 상당히 뭐 초강경적인 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뭐 이 미국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유명했던 그 네오콘 이 새로운 그 친보수주의자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디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백악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책임자들, 이 실무자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 한번 봐주시죠. 심상치 않은 워싱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금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눴죠. 맥메스터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이 인물도 사실은 이제 강경파였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대로 강경파를 더 뛰어넘는 아까 하종대 부국장이 강경파 중에서도 뭐 최고의 강경파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존 볼턴이 4월 7일 날 이제 취임을 하고요. 얼마 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대화파로 꼽혔던 인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딱 경질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임명됐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출신이죠. 초강경파입니다. 초강경파. 그러니까 우리의 청와대인 백악관의 컨트롤타워는 존 볼턴, 초강경파. 그리고 행정부,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초강경파가 임명됐고요. 자, 국방장관 볼까요? 지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현재 미국의 국방장관인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물음표, 아직 인물은 모르겠으나 역시 초강경파가 미국의 국방부 수장을 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살펴드릴 텐데 자, 하종대 부국장 보시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초강경파들로 지금 꾸려지고 있네요. 예. 저게 이제 보면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예. 이게 이제 우리 즉 북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국방장관은 원래 약간의 뭐 강경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임명이 되는 게 상례예요. 예. 그런데 지금 워낙 저기 안보부장하고 국무장을 강경파로 해놔보니까 예. 오히려 국방장관이 온건파 쪽에 지금 속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실제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방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저것이 과연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서 대화 국면인데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 국무장관이고 네. 백악관 안보부장관이잖아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왕과 서로 대화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접촉을 해야 될 가장 핵심 라인을 가장 초강경파로 뒀다고 하는 것. 네. 이거는 혹시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 대화 움직임 이거 자체를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네. 어쨌든지 간에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네. 있고요. 5월 달에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그렇죠. 사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온건파, 대화파를 사실상 경질하고 이렇게 초강경파들로 이런 진용을 꾸리고 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우린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그 5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그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분명히 이루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북한의 핵폐기 그것도 CBID라고 해서 예. 확실하게 검증 가능하고 이 불가역적인 그 방안으로 그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강경파들로 포진을 함으로써 북한에다가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예. 사실 그동안 그 북한과 미국과 이제 회담에서 미국 쪽 사이드에서 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항상 북한은 기만적에서 전술을 썼다. 시간 그리고 벌기. 또 예. 살라미 전술을 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매티스 그 안보보좌관 대신 존 볼턴이라는 초강경파를 내세움으로써 사전 그 경고를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동결 정도만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한 핵 폐기 로드맵을 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예. 지금 북한에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이번에 지금 북미 회담에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다면 예.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이 초강경파들하고 화끈하게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위 말하는 극극통이라는 관점에서도 약간은 좀 희망적인 관측도 예. 이 여지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존 볼턴 같이 신임 이제 백악관 안보부장관
경우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선제 공격도 아니고 사실은 예방 공격이거든요. 즉 다르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징후가 있을 때 하는 게 선제 공격인데 예. 이거는 상대의 공격 여부에 상관없이 제가 앞으로 미래에 내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미리 하는 게 예방 공격이거든요. 그거를 주장했던 게 바로 존 볼턴이거든요. 예. 당시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예. 하는 걸 존 볼턴도 주장했고 부시 대통령도 주장했죠. 사실은 가서 보니까 없었죠.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아주 강경파 중에 예. 네오콘 중에서 네오콘이 강경파 중에 강경파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북한 김정일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다. 김정은. 예, 김정은과. 예. 김정은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될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초강경파로 이렇게 꾸려지는 것이 뭐 꼭 우려스러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대와 우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차 교수님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심상치 않은 워싱턴. 그러니까 백악관은 지금 이렇게 존 볼턴 계속 얘기가 나누고 있는 초강경파로 꾸려지게 됐고, 트럼프 백악관을 제외한 이제 행정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초강경파입니다, 역시. 자, 또 하나의 축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 바로 UN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UN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인데 그 인물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니키 헤일리. 니키 헤일리라는 여성이 지금 UN 주재 미국 대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요.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미 행정부, UN 주재 미국 대사까지 다 지금 이렇게 초강경파로 꾸려지게 되는 것이죠. 노 기자, 지금 워싱턴에서도 지금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차 교수님이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 전하는 어떤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예스 아니면 노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라. 그리고 기만적인 전술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뒤에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제로 뭔가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상을 가진 강력한 매파들을 포진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뭔가 우리를 상대로 약간 사기를 치려거나 거짓말을 하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인사를 통해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평가들도 하던데 일단은 이제 그 강경파 위주로 꾸렸을 때 북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여파를 조금 다 빼고 강경파를 하면서 뭔가 북측에게도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식의 분석들을 외신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판넬에 보시면 자, 이 위의 인물들은 이제 다 이 두 명은 일단 경질이 된 인물들이고 매티스 이제 국방장관은 조만간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데 이렇게 경질이 된 인사들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이유. 이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의 온건파 내지는 이렇게 경질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나 대화 스타일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노 기자. 네, 어떤 바로 겁니까?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너무 가르치려고 들었다. 설명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맥메스터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뭐 국가안보 회의를 끝내고 나서 브리핑을 한 이후에 추가로 한 30분 정도로 추가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지를 시킬 정도로 맥메스터 보좌관과는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좀 말이 상당히 좀 길고 계속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어떤 그런 이제 참모들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분위기가 하중되고 좀 심상치가 않은 것이요. 그 경질이 된 틸러슨 국무장관이 마지막에 이제 떠나면서 연설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렉스 틸러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워싱턴은 비열한 동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나서 떠나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워싱턴은 말이에요. 비열한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사실은 렉스 틸러슨 같은 경우 국무장관이라는 게 장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 장관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니까. 예. 그런데 아프리카를 외교 순방하는 과정에서 예. 갑자기 그것도 트위터로 이번에 똑같이 같이 이제 허버트 맥메스터도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트위터로 이제 해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 사전에 적어도 미리
해고를 하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교체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의 그러니까요. 과정인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업인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 대통령보다도 배나 자기 직원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에 가깝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보다 더 위인.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한 행동들을 정치에서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틸러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예. 이런 거를 바로 이런 트럼프의 정치 행태 이런 거를 비열한 동네에 비유를 한 거죠. 예. 다만 이번에 허버트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일했던 거를 아주 좋게 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틸러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할 때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색적인 풍경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미국으로부터 약간 좀 저희가 꼭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짚어봐야 될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주한미군 가족하고 민간인들을 사상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철수훈련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그 철수가 되는 그 지역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으로 철수하는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본토까지 철수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펼쳐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4월부터 연합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순 이후부터 진행되는 훈련 중에 미군으로 이제 미국 본토로 주한미국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그러니까 민간인들까지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군 발행지를 통해서 좀 전해진 그런 내용인데 네.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다음 달에 4월에 열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최악의 악몽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겠다. 대규모 철수 훈련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하신 대로 보통은 이제 도쿄 서쪽에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로 철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과 가까운 일본 공군기지로 철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본토는 상당히 멀잖아요. 이쪽으로까지 이제 주한 미군 가족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철수시키는 훈련은 처음이어서 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 여기에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하게 확보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예. 미국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미국이 남한하고 일본은 핵무기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동안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피난을 시켰지만은 예. 일본으로 가더라도 일본을 직접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직접 미국 예. 본토로 보내는 그런 훈련을 해본다는 거죠. 예. 상당히 의미심장한 훈련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성조지라는 곳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성조지가 어디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로 따지면 국방일보 같은 곳입니다. 국방일보.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크게 틀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우리는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까지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철수시키는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 노은지 기자, 하종대 부국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로 철수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가정한 어떤 그 철수 작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이 노동미사일 사정거리가 1300km, 즉 일본까지도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 본토로 철수해야만이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이 경질이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초강경파들로 꾸려지다 보니까 우리 청와대라든지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차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뭐 오늘 뭐 청와대의 반응은 예. 나름대로는 차분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전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의 그 경질에 대해서 언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뭐 느낌도 좀 묻어나지만 일단 청와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 새로운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면 된다. 그리고 어허. 또 안보보좌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의용 안보실장도 뭐 지금 이 존 볼턴이 자신의 그 파트너가 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뭐 이번에 그 남북 간
그러니까 또 북미 간에 상당히 지금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예. 저는 뭐 우리만의 일방적인 독주는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1월 달에 서훈 국정원장이 극비리에 방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미국을 방문해서 예. 그때 당시 폼페이오 CIA 국장을 만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이야기가 긴밀하게 됐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폼페이오가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맞고 한다면 예. 뭐 기존에 지금 그 한미 간의 협조 라인은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4월 9일 날 존 볼턴이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그 예. 이전에라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한국 측의 안보 이 사이드에서 이 지금 존 볼턴과의 나름대로 사전 접촉은 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상황이 여러 가지 또 변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혜롭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죠. 예. 상대의 공격 여부에 상관없이 제가 앞으로 미래에 내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미리 하는 게 예방 공격이거든요. 그거를 주장했던 게 바로 존 볼턴이거든요. 예. 당시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예. 라고 하는 걸 존 볼턴도 주장했고 부시 대통령도 주장했죠. 사실은 가서 보니까 없었죠.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아주 강경파 중에 예. 네오콘 중에서 네오콘이 강경파 중에 강경파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북한 김정일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다. 김정은. 예, 김정은과. 예. 김정은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될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초강경파로 이렇게 꾸려지는 것이 뭐 꼭 우려스러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대와 우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차 교수님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심상치 않은 워싱턴. 그러니까 백악관은 지금 이렇게 존 볼턴 계속 얘기가 나누고 있는 초강경파로 꾸려지게 됐고, 트럼프 백악관을 제외한 행정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초강경파입니다, 역시. 자, 또 하나의 축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 바로 UN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UN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인데 그 인물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니키 헤일리. 니키 헤일리라는 여성이 지금 UN 주재 미국 대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요.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미 행정부, UN 주재 미국 대사까지 다 지금 이렇게 초강경파로 꾸려지게 되는 것이죠. 노 기자, 지금 워싱턴에서도 지금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차 교수님이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북한에 전하는 어떤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예스 아니면 노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라. 그리고 기만적인 전술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뒤에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제로 뭔가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상을 가진 강력한 매파들을 포진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뭔가 우리를 상대로 약간 사기를 치려거나 뭔가 거짓말을 하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인사를 통해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평가들도 하던데 일단은 이제 그 강경파 위주로 꾸렸을 때 북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여파를 조금 다 빼고 강경파를 하면서 뭔가 북측에게도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식의 분석들을 외신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판넬에 보시면 자, 이 위에 인물들은 이제 다 이 두 명은 일단 경질이 된 인물들이고 매티스 이제 국방장관은 조만간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데 이렇게 경질이 된 인사들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이유. 이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의 온건파 내지는 이렇게 경질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나 대화 스타일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노 기자. 네, 어떤 바로 겁니까?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너무 가르치려고 들었다. 아. 설명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맥메스터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뭐 국가안보 회의를 끝내고 나서 브리핑을 한 이후에 추가로 한 파들로 지금 꾸려지고 있네요. 예. 저게 이제 보면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예. 이게 이제 우리 즉 북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국방장관은 원래 약간의 뭐 강경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임명이 되는 게 상례예요. 예. 그런데 지금 워낙 저기 안보부장하고 국무장을 강경파로 해놔보니까 예. 오히려 국방장관이 온건파 쪽에 지금 속한 상황이 됐거든요. 아.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실제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방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저것이 과연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서 대화 국면인데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 국무장관이고 네. 백악관 안보부장관이잖아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왕과 서로 대화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접촉을 해야 될 가장 핵심 라인을 가장 초강경파로 뒀다고 하는 것. 네. 이거는 혹시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 대화 움직임 이거 자체를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장 교수님 지금 네. 어쨌든지 간에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네. 있고요. 5월 달에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그렇죠. 사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온건파, 대화파를 사실상 경질하고 이렇게 초강경파들로 이런 진용을 꾸리고 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우린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그 5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그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분명히 이루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북한의 핵폐기 그것도 CBID라고 해서 예. 확실하게 검증 가능하고 이 불가역적인 그 방안으로 그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강경파들로 포진을 함으로써 북한에다가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예. 사실 그동안 그 북한과 미국과의 이제 회담에서 미국 쪽 사이드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항상 북한은 기만적인 전술을 썼다. 시간 그리고 벌기. 또 예. 살라미 전술을 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매티스 그 안보보좌관 대신 존 볼턴이라는 초강경파를 내세움으로써 사전 그 경고를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동결 정도만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한 핵 폐기 로드맵을 갖고 오라는 이야기를 예. 지금 북한에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이번에 지금 북미 회담에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다면 예.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이 초강경파들하고 화끈하게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위 말하는 극극통이라는 관점에서도 약간은 좀 희망적인 관측도 예. 이 여지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존 볼턴 같이 신임 이제 백악관 안보부장관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선제 공격도 아니고 사실은 예방 공격이거든요. 즉 다르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징후가 있을 때 하는 게 선제 공격인데 예. 이거는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바쁜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참 많은 날이죠. 먼저 워싱턴에서 전해진 소식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 국내 현안도 많은데 왜 워싱턴 소식부터 이용한 앵커가 얘기할까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 백악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이 워싱턴의 분위기는 곧 우리 한반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노 기자, 그 백악관에서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 맥메스터라는 보좌관이었는데 네. 전격적으로 잘렸습니까? 해고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전해진 소식인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을 했던 맥메스터가 경질이 되고 예. 새로운 인물이 선임이 됐는데요. 사실 뭐 갑작스러운 경질도 놀랍지만 새로 선임된 인물이 허허. 상당한 대북 강경파다 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야.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그동안에 그 존 볼턴이라는 새로 이제 후임으로 내정된 그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 우선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the Vice President was absolutely correct not to shake the hand of the dictator's representatives from North Korea. This is all blue smoke and mirror.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I think it's not the sanctions. I think it's because North Korea knows how close it is to achieving the objectiv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to targe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wanted to buy time.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선제 공격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맥메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존 볼턴이 그동안 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선제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이런 얘기죠. 북한은 인류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지난 10일 발언이었고요. 가장 최근 발언 20일 발언인데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존 볼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오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회담장을 떠날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존 볼턴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임명이 된 것입니다. 하종대 부국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강경파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우선 존 볼턴.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슈퍼 호크, 예. 그러니까 슈퍼 매파다는 거죠. 그 뭐 아크 호크 이게 이제 가장 최강의 매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매파들 중에서도 대화는 일단 한번 해보고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보고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공격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존 볼턴 같은 경우는 대화라고 하는 게 해봤자 예. 분명히 이건 김정은이가 시간 벌기 작전이다. 몇 달만 지나가면 북한의 김정은이 완전히 예. 핵을 완성하게 되는 시점인데 음. 굳이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만약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30분 정도로 추가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지를 시킬 정도로 맥메스터 보좌관과는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좀 말이 상당히 좀 길고 계속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어떤 그런 이제 참모들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분위기가 하종대 부국장 좀 심상치가 않은 것이요. 그 경질이 된 틸러슨 국무장관이 마지막에 이제 떠나면서 연설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렉스 틸러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워싱턴은 비열한 동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나서 떠나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워싱턴은 말이에요. 비열한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사실은 렉스 틸러슨 같은 경우 국무장관이라는 게 장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 장관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니까. 예. 그런데 아프리카를 외교 순방하는 과정에서 예. 갑자기 그것도 트위터로 이번에 똑같이 같이 이제 허버트 맥메스터도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트위터로 이제 해고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 사전에 적어도 미리 해고를 하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교체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 그러니까요. 과정인데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업인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 대통령보다도 배나 자기 직원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왕에 가깝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보다 더 위인.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한 행동들을 정치에서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틸러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예. 이런 거를 바로 이런 트럼프의 정치 행태 이런 거를 비열한 동네에 비유를 한 거죠. 예. 다만 이번에 허버트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일했던 거를 아주 좋게 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틸러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할 때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색적인 풍경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미국으로부터 약간 좀 저희가 꼭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짚어봐야 될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사상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주한미군 가족하고 민간인들을 사상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철수 훈련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그 철수가 되는 그 지역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으로 철수하는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본토까지 철수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펼쳐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4월부터 연합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순 이후부터 진행되는 훈련 중에 미군으로 이제 미국 본토로 주한미국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그러니까 민간인들까지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군 발행지를 통해서 좀 전해진 그런 내용인데 네.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다음 달에 4월에 열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최악의 악몽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겠다. 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네. 만약에 대화를 해봤더니 이거는 뭔가 이 속임수가 있겠구나. 그럼 바로 대화를 끊고 선제 타격에 나서야 된다라고 예. 하는 입장이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강경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경질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트위터로 남겼어요. 저 맥메스터 보좌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보좌관 하지 마시고요. 존 볼턴을 임명하면서 이제 다음 달 9일, 4월 9일 날 존 볼턴이 공식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볼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거나 한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 사실 상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식을 짚고 있는 건데요. 이 존 볼턴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군요. 2002년도에 방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아서 이런 또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The brave forces of our two countries stand ready to defend against an evil regime. American interests have to be the predominant factor in determining what a president does. How could it be anything else? 근데 사실 북한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발언했던 거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었던가요? 부시 대통령에 이어서 이 존 볼턴도 2002년에 방한 연설에서 악의 정권이다 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던 인물이군요. 그렇죠. 상당히 뭐 초강경적인 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예. 대표적인 뭐 이 미국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유명했던 그 네오콘 이 새로운 그 친보수주의자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백악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책임자들, 이 실무자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 한번 봐주시죠. 심상치 않은 워싱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금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눴죠. 맥메스터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이 인물도 사실은 이제 강경파였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대로 강경파를 더 뛰어넘는 아까 하종대 부국장이 강경파 중에서도 뭐 최고의 강경파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존 볼턴이 4월 7일 날 이제 취임을 하고요. 얼마 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대화파로 꼽혔던 인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딱 경질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임명됐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출신이죠. 초강경파입니다. 초강경파. 그러니까 우리의 청와대인 백악관의 컨트롤타워는 존 볼턴, 초강경파. 그리고 행정부,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초강경파가 임명됐고요. 자, 국방장관 볼까요? 지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현재 미국의 국방장관인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물음표, 아직 인물은 모르겠으나 역시 초강경파가 미국의 국방부 수장을 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살펴드릴 텐데 자, 하종대 부국장 보시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초강경